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에서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럼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통 항고를 하면 됩니다. 1997년 대법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항고를 하면 법원의 석방 결정을 당장 중단시킬 수 없지만 상급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재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도 보통 항고도 둘 다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현행법은 구속 취소 불복 수단으로 즉시 항고만 허용하니 보통 항고도 못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즉시 항고가 있는데 보통 항고를 하면 형식적으로 기각당할 것이라며 국가기관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즉시 항고는 지금 법이 문제 소지가 있어서 안 되고 보통 항고는 지금 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집행정지호가 없는 즉시 항고는 여전히 가능하고 굳이 보통 항고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보통 항고도 하자는 거죠. 즉시 항고도 보통 항고도 다 해볼 수 있다는 게 형법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심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죠.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현 부장판사가 공동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심사 기간을 날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책과 반대되는 결정이 아닌지,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사건부터 이런 계산법을 적용해야만 했는지 저희가 직접 지귀현 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0월에 나온 주석 형사소송법 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현 부장판사도 당시 대법원 재판 연구관 자격으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머릿말에는 최고권위 주석서이자 실무 지침서라는 자평이 나옵니다. 이 책 297쪽에 구속기간 계산 기준이 나옵니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서류를 반환한 날까지 2일이 걸렸다면 구속기간 만료일에 2일을 더한 날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명시한 겁니다. 지 판사는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자신이 3년 전 참여한 주석서의 내용과 다른 이례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 이후 기소된 걸로 판단한 겁니다. 지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7월 1일 오후 2시 구속심사 서류를 접수해 다음날 오후 1시에 반환하는 경우 23시간이지만 날로 계산하면 2일로 계산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해오던 계산 방식을 뒤집은 거라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큽니다. 지 판사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이유가 주석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부분 집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시간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피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지 판사는 그동안 구속기간 기준은 쟁점이 안 됐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이 절대 옳은 게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해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앞서 접수한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과 윤 대통령 사건을 함께 놓고 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접수돼 변론도 먼저 마무리된 사건들입니다. 다른 사건 선고를 목요일로 잡으면서 이번 주 남은 날은 14일 금요일 하루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감사원장 사건 등 선고 결정문 최종 정리 작업 등에 들어갈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도 드뭅니다. 1995년 2개의 헌법소원을 연 이틀 각하한 적은 있지만 전원재판부와 3인의 지정재판부 등 재판관 구성에선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 심리를 지원하는 헌법연구관이 사건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는 만큼 다른 탄핵 선고 변수가 있더라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가 가능할 거란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14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최종 변론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고 날짜는 이틀 전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 이틀 전 2시간 반 넘게 평의를 개최한 뒤 오후 6시쯤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을 지정하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당사자에게 우선 송달한 뒤에 언론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광장으로 다시 나온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재개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태현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파면 촉구 집회에 나온 시민들도 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선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철야 당식 농성에 들어간 시민단체의 지도부들은 오늘 기자회견도 열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의 종식,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지금도 윤 대통령 석방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릴 것 같아서. 당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갈수록 혼란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나와서 외쳐야 되고 다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나와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빨리 결과를 원하는데 계속 미뤄진다고 그러고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게 제일 크고요. 빨리 확실하게 나왔을. 새학기를 맞아 개강한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안전하게 오래오래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깨트리려고 한 윤석열이라는 자가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학생과 교수, 공문, 직원단체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재구속하라! 윤석열이 석방된 그날 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허탈감 그리고 불안감을 느낀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오늘 저녁 1박 2일 철야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분노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대로 낙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청 앞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속 파면하라고 적힌 손팻말과 응원봉이 손에 들렸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과 석방을 지휘한 검찰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 대한시계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이냐! 매주 토요일 열리던 탄핵 촉구 집회는 석방 소식에 평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추구해온 87년의 민주주의를 만든 헌법이 이렇게 유린되고 무시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시민들은 윤 대통령 석방에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합니다. 집회가 열리면은 탄핵 될 때까지 또 나올 거고 만일에 그 이후에도 뭔가 연대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 파면이 헌재에서 확정될 때까지 내일 저녁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이 될 때까지 집회를 매일 한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어서 저도 최대한 매일 참여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은 계엄 뒤 일상이 된 불면의 밤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법의 정의가 이게 무너지는 거고 이게 전 국민이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이번에 검찰에서 법에 어긋난 석방을 했잖아요. 참 국민들이 하루하루 지내면서 늘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가중돼가지고 좀 너무 힘든데. 대전의 카이스트에선 재학생과 동문 등 관계자들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내 구성원 일부가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예고하자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입을 틀어막는 대통령.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에 저는 무뎌지지 못했습니다. 탄핵이 아닌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 강원 춘천과 전북 전주에서도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파면과 헌재의 탄핵 판결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일까지 시민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어도 명태균 씨와 얽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과거까지 돌이킬 수는 없겠죠. 김 여사가 명 씨와 나눴던 대화의 실체가 또 공개됐는데 명 씨가 조언하면 그게 그대로 윤 대통령 입을 통해 나오거나 김 여사가 먼저 사안을 논의하면 이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연락을 하는 식의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 4시간 전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총장은 발광체냐 반사체냐면서 국민이 발광체고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추는 반사체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2분 만에 넵이라고 답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당시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응할 만한 답을 조언해 준 겁니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윤 전 총장, 발광체는 국민뿐이며 정치인은 모두 국민을 비추는 반사체라고 맞받았습니다. 9일 뒤인 7월 8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비공개로 만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저녁 9시 반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큰일이라면서 왜 준석 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느냐, 남편에게는 악재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집에서 만난 거라면서 선생님께서 단단히 말씀했을 것 같은데요라고 덧붙입니다. 명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분쯤 지난 밤 10시 12분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제목으로 비공개 상견례 자리였다는 캠프 입장문을 보냈고 6분 뒤 명 씨는 이준석 대표와 통화하고 전달했다고 답합니다. 김 여사가 먼저 명 씨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윤 후보가 명 씨와 수습책을 논의한 겁니다. 3주 뒤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 1987년 6월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 조형물을 두고 부마 항쟁이냐고 물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거 부마인가요? 네. 명 씨는 논란이 된 영상 링크와 함께 창원 3.15 의거 기념탑 사진을 보내면서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대통령 배우자가 배후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조정한 수렴청정이라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명태균 씨 말을 듣듯 민심에도 따랐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질 않았던 윤 대통령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 안보를 가리지 않고 국정의 난맥상이 드러날 때마다 역시 번지수를 잘못 찾고 매번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집권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계속 이어진 무책임과 남 탓의 극치를 이기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졌지만 그늘막이나 냉방시설이 준비되지 않아 온열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행사 성공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이 잼버리를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참가자들이 조기 퇴소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자 대통령실은 행사를 준비한 건 문재인 정부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집권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습관적으로 전 정권은 더 심했다는 말을 뱉었습니다. 첫 시작은 내각 인선 문제였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안보도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7시간 영공을 휘젓자 전 정권이 대비 안 해서라고 했습니다. 2017년부터 전혀